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유영재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영재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유영재 씨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결을 하면서요.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오늘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자 이번 선고에 대해서 선우은숙 씨 측의 변호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하고요. 가족 간 성폭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꽤 장기간에 걸쳐서 은밀하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대체 범행 정도가 어느 정도나 심각했던 겁니까?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아지를 왼쪽으로 앉는 습관이 있는데 유영재 씨가 아무 말도 없이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갑자기 뒤에서 꽉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밀착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선우은숙 씨가 촬영차 자리를 비웠을 때 가장 심한 추행을 당했다라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 없을 때, 게다가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데도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따르면요. 이 유영재 씨가 성추행을 하면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난해 4월 선우은숙 씨의 이제 언니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내가 그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시의 정황 등을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입증을 하는데 좀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결국 법원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가 결정적 역할을 했나요? 맞습니다. 녹취록이 당시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 당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 녹취를 들음으로써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유영재 씨에게 중형이 내려진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요? 유영재 씨는 재판 진행 내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달 진행됐던 결심 공판에서도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해 오다 보니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 그런데 선우은숙 씨가 밥도 빨래도 살림도 할 줄 모른다면서 언니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자신은 반대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우은숙 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언니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우은숙 언니와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친밀한 터치요? 서로 간에?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이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최후 진술에 있어서 본인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고요. 당연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없죠. 본인이 억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친밀한 터치.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양형사유에 고려가 된 거군요. 그렇죠. 사실 재판부가 유영재 씨가 받고 있던 이 혐의 대부분을 다 인정을 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서 재판부가 설시를 했는데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강제추행은 원래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습추행으로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수단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인 선운숙 씨는 자신의 직업인 방송을 그만둘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실이 그래도 밝혀지고 누명을 벗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방송 활동도 그만두고 그냥 앞으로 살아갈까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했고, 언니분께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적어도 조롱과 모욕은 이제 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물론 선운숙 씨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운숙 씨가 언니가 남편한테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이미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인터넷에서 악플이 막 쏟아진 거예요. 아하. 2차 가해, 모욕, 억측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선운숙 씨의 친언니도 그러한 악플 때문에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모욕적 발언은 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선운숙 씨 언니가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 이번 판결 이후에 그동안 가해졌던 2차 가해 악플들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